안녕하세요, 샤닝입니다. 이번에 스케치업 가르칠 것은 그룹 만들기 그리고 구성 요소 만들기입니다. 일단은 그룹 만들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룹 만들기, 말 그대로 사물을 그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육각형을 만들어서 면을 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그룹 만들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 육각형이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돼서 하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색의 육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을 칠해서 이렇게 쭉 올리고 이것도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의 이렇게 그룹이 생겼죠. 그런 다음에 얘를 임의로 여기로 올려서 얘네들을 모두 선택해서 그룹 만들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각각 따로 노는 그룹을 한 가지의 그룹으로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동을 했을 때 하나의 물체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제 그룹을 한번 풀어 볼게요. 풀려면은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개체 분해를 하면 돼요. 개체 분해를 하면은 맨 처음에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그룹이 풀려집니다. 자, 그러면은 스케치업 과정에서 왜 그룹 만들기를 해야 하냐 라는 걸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런 식의 두 가지 색상의 물체를 이런 모양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똑같은 물체인데 요거는 그룹이 형성된 사물이고요, 이거는 그룹이 형성이 안 된 사물입니다. 이럴 때 제가 나중에 작업을 수정하고 싶어요. 위에 있는 애를 아래에다가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각각 그룹이 설정돼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편하지만은 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은 이렇게 시점을 변경해서 여기만 선택해야 되죠. 근데 선택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봐봐요, 지금 붙어있는 물체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면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하나 잡았다고 쳤을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 면을 여기로 옮겨야지 하고 이렇게 옮기다 보면 안 움직여져요. 왜냐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색깔의 상자는 여기 면에 붙어 있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만들기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각각의 사물들을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쉽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을 짓는다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전에서 어떻게 그룹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음 로드뷰에서 한 건물을 찾아서 스케치업 건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보면은 그룹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안에 그룹이 세세하게 하나씩 되어 있는데 그 그룹을 또 크게 하나의 개체로 그룹이 되어 있죠. 이거는 당연하게도 그냥 도로 스케치업을 만들었을 때 그 위에다 이렇게 옮길 때 편하라고 하나의 그룹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몇 가지 사물들이 이렇게 또 그룹 지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 안 지은 부분도 있고요. 건물의 벽 부분은 그룹이 안 지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그룹을 안 져도 상관없기 때문에 따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대신 이 면과 닿는 철장 같은 사물들은 이렇게 그룹을 지었죠. 그리고 요 안테나 같은 것들도 지어져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문이 있잖아요. 문을 이렇게 두 번 들어가면은 이 문만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당연히 웹툰 작업하다 보면은 연출에 이렇게 문이 열리는 연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문만 따로 그룹을 지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그룹을 지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룹을 짓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수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룹을 짓는다고 말했어요. 보시면은 요 안테나가 되게 뭐랄까 이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안테나만 그룹이 져 있으니까 이 안테나만 선택해서 딜리트 지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선과 면에 지장이 없이 딱 안테나만 없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룹을 지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룹 만들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효율적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효율적인 그룹 만들기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룹 만들기와 구성요소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만들기와 구성요소는 그냥 되게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그룹을 지정해 준다는 건데, 자 보시면은 화분과 이 나무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룹 만들기 누르면은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르게 구성요소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창이 떠요. 구성요소 샵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들기 누르면은 똑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에서 구성요소 창에 들어가면은 아까 저장한 구성요소 샵1이라는 사물이 있습니다. 이 사물을 눌러서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구성요소로 이렇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나의 사물로 인지할 수 있게 그룹을 지정해 준다 라는 것이 똑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룹 만들기로 만든 요 세 가지 나무가 있고요, 구성 요소 만들기로 만든 이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나무랑 화분이 이 간격을 사이로 붕 떠 있어요. 그 스케치업 만들다 보면은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꽂아 있는 느낌이지만은 화면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붕 떠 있어요. 이거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은 그룹 만들기에서는 이렇게 그룹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위에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리면은 이렇게 흙 속으로 나무가 심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룹으로 들어가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러면 내려졌죠. 그리고 세 번째 얘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그룹 만들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수정을 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죠. 근데 구성 요소는 달라요. 왜냐면은 이렇게 붕 떠 있는 나무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얘네들은 세 가지의 나무지만은 하나의 구성 요소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로 스케치업은 인식을 해서 나무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내리면은 나머지 나무들도 내려갑니다. 이 두 개를 잘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은 작업 능률이 높아집니다. 그룹 만들기 할 때는 그룹 만들기를 하고, 이 물체가 여러 군데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수정이 될 것 같다 하면은 구성 요소로 만들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 그룹 만들기와 구성 요소의 차이점을. 자, 오늘은 이렇게 그룹 만들기, 구성 요소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좋은 정보다 싶으면은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샤닉이었습니다.